쥐뿔도 없으면서 해외여행 좀 다니지 마세요. 흑수저의 신. 안녕하세요. 흑수의 신, 흑신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거예요. 우선 기사 몇 개 볼게요. 4월 30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돈 쓰는 맛 나요. 고물가에도 여행 포기 못하는 2030. 30대 직장인 김미환 씨는 다음 달 중순 일본 오사카 여행을 위해 비행기 티켓과 숙소를 최근 예매했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회사 점심시간에 식당 대신 도시락을 이용해 돈을 아끼며 해외여행에 투자하기로 했다. 다른 기사도 볼게요. 4월 2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최근 여행 경험 20대는 해외여행, 4050은 국내 여행. 최근 여행 경험을 조사한 결과 국내 여행은 40, 50대가 높은 반면에 해외여행은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월 28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정부가 빚 갚아달라 하면서 인스타엔 해외여행, 통장은 마통. 지난해 신용 회복을 위해 채무 조정을 신청한 20대는 34,28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사치제인 해외여행, 골프 등 시장 성장세는 가파르다. 위 3개의 기사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2030 분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전국에 집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구축보다는 주로 준신축 이상의 아파트를 매수하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분들 중에 신혼부부가 참 많아요. 핸드폰 세입자 번호 저장해 놓으면 카톡에 프로필 사진 뜨잖아요. 프로필 사진 바꾸면 카카오톡 상단에 프로필 업데이트한 거 뜨거든요. 세입자분들 해외여행 다녀온 프로필 사진이 자주 떠요. 해외라고 티내는 배경들 있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어 하는 말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고기 좋아한다는 말이고요. 하나는 해외여행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구는 소고기 안 좋아하나요? 해외여행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해외여행 가면 재밌고 좋죠. 저도 1년 내내 해외여행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능력이 될 때 이야기죠. 돈도 없는데 빚내서 해외여행 가는 게 맞나요?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또다시 그분들이 나타나서 댓글 달겠죠. 니깎게 해외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나 하냐? 다양한 문화와 웅장한 대자연을 느껴본 적이나 있냐? 해외를 나가야 견문이 넓어지고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신용카드 긁어대면서 해외여행 다녀서 무슨 견문을 넓히셨나요? 웅장한 대자연 보니까 아이디어가 샘솟았나요? 본인 인생이 무엇이 바뀌었나요? 카드 긁어서 해외여행 다녀오면 갔다 와서 더 스트레스 아닌가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해외여행 다닌다고요? 그건 본인이 생각 없이 돈도 없으면서 해외여행 다니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20대부터 자꾸 해외여행 다니면 돈은 언제 모으나요? 해외여행은 20대, 30대 열심히 일하고 40대, 50대 돼서 내가 읽어놓은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가는 거예요. 20대 때 주구장창 해외여행만 다니면 돈도 못 모으고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럼 40대는커녕 60대 돼서도 빚에 허덕이면서 살아요. 자산이 모이기도 전에 그 돈을 자꾸 해외여행에 써버리면 60살 넘어서도 근로활동을 해야지만 여행 경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30 때 돈 안 모으고 해외여행 다니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남들 다 가는데 나도 가고 싶다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남들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돈 모으느라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해외여행 못 가는 사람도 많고요. 이 통계는 지난 1년간 해외여행 관련 통계이고요. 통계청 자료입니다. 지난 1년간 해외여행 가본 경험 있는 사람이 20대는 20.5%이고요. 30대는 23.5%입니다. 반면에 40대는 16%, 50대는 14.8%예요.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요. 40대, 50대보다 상대적으로 20대, 30대가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가죠? 20대, 30대 때 돈도 없으면서 해외여행 다니면 40대, 50대 때 해외여행 갈 돈도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으실 거면 저처럼 돈 안 쓰고 궁상 떨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 본인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으실 거면 돈 모을 수 있을 때 돈 모으세요. 아기가 자라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사교육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집 마련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기 전까지는 해외여행 다니지 마세요. 2015년에 제가 한참 부동산 투자할 때였는데요. 저희 회사에 같은 사무실에 친한 회사 후배가 있었어요. 그 후배도 저처럼 흑수저인데요. 그 후배가 금수저 후배랑 같이 어울리면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해외여행 다닐 때가 아니다.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할 때다. 앞으로 서울 집값 많이 오를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최대한 모아서 대출을 일으켜서 서울에 집을 사야 한다라고 말해줬어요. 워낙 친해서 재개발 구역까지 찍어줬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배는 결국 해외여행 다녔고요. 지금도 무주택자예요. 저는 그때 첫째가 태어나서 더 절박한 마음으로 열심히 저축해서 서울에 집들을 여러 채 샀고요. 그 이후로도 2015년, 2016년에 그 후배가 해외에서 펑펑 돈 쓰며 브로드웨이 걸어 다닐 때 저는 첫째의 유모차에 태우고 서울 달동네 재개발 골목들 엄청 걸어 다녔어요. 저같이 해외여행 안 가면서 부동산 투자하는 인생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가 되고 싶고 흑수 처지를 탈출하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해외여행이 국내 여행보다 더 싸다고요? 이런 게 제가 말하는 가난한 길로 가는 사고방식이에요. 해외여행이 국내 여행보다 쌀 수 있겠죠. 동남아 5성급 호텔과 제주도 5성급 호텔을 비교하면 동남아가 싸겠죠. 동남아 호텔 뷔페와 제주도 호텔 뷔페 비교하면 동남아가 싸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5성급 호텔과 비교하면서 자꾸 정신승리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저렴하게 가기 위해서 1년 내내 연구하시잖아요. 6개월 뒤에 갈 비행기 티켓을 미리 끊고 막상 여행될 때 되니까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와 겹쳐서 해외여행 가서도 밥이 콧구멍에 들어가는지 귓구멍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요. 1년 내내 여행 할인 쿠폰 검색하고요. 가격은 싼데 퀄리티는 좋은 가성비 맛집 연구하고요. 1년 내내 여행 연구하고 있을 때 누구는 한여름 땡볕에 부동산 임장 다니는 거 아시나요?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다고요? 당연히 없죠.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3월 25일에 이 사람과 인연 끊어야 부자 됩니다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맨날 여행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스포츠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 옆에 재테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20대와 30대 때는 해외여행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나 짠돌이처럼 돈 안 쓰고 저축 열심히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40대가 되면 그 차이가 나타나요. 저 기초생활 수급자 출신이잖아요. 당연히 집에서 지원받은 거 없고요. 회사 동기들 부모님한테 지원받아서 아파트 구해서 신혼생활할 때 저는 제가 자취했던 원룸에서 3년 동안 신혼생활했어요. 그렇게 실거주비 아껴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고요. 지금은 회사 동기들 중 압도적으로 제가 자산이 가장 많아요. 비교도 안 돼요. 제가 40대가 되니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50대가 되면 회사 동기들과의 차이가 더 좁혀질까요? 더 벌어질까요? 지금은 자산의 크기도 커졌지만 더 중요한 건 투자 마인드와 경험의 차이가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제가 20대와 30대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건요, 40대가 되면 지출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소득의 증가보다 애들의 교육비와 생활비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요. 그리고 회사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40대부터 명퇴 준비하는 회사도 많고요. 갑자기 명퇴당하면 소득은 줄어드는데 애들 교육비로 생활비는 더 많이 들어가서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해요. 20대, 30대 때 해외여행 갈 돈으로 저금해서 아파트 청약이나 내 집 마련을 하세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열심히 갚으세요. 그 다음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해서 상급지로 내 집을 갈아타게 하시고요. 자꾸 20대 때부터 해외여행 다니는 버릇 들이면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집은 없는데 해외여행만 다니게 돼요. 흑수저의 신. 제가 전주에 전세를 4년 준 아파트가 있는데 이번에 매도하거든요. 세입자분이 50대 후반이신데 무주택자세요. 그런데 카톡 프로필 업데이트에 항상 해외여행 다닌 사진들이 올라와요. 4억대의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제가 세입자분께 매수하시면 깎아드린다 했거든요. 그런데 세입자분이 3.7억이면 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세가 4.3억이 넘는데 그럼 저보고 6천만 원 싸게 팔라는 거잖아요. 세입자분은 이 집의 보일러가 오래되었고 싱크대도 오래되었다고 벽지도 안 좋은 거 썼다고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부동산 경험과 감각이에요. 평생을 무주택자로 사셨고 해외여행만 다니셨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엄연히 실거래가가 다 뜨는데도 이 집의 단점들만 보면서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거죠. 이번 전세 만기가 되면서 다른 집을 매수를 할까 전세를 구할까 고민이시라는데요. 제가 봤을 때 매수하지 않고 다른 전세를 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해당 단지에 전세가 3.6억에 한 건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전세가 3.6억인데 세입자분이 3.7억이면 이 집을 매수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으신 거죠. 현재 저희 집에 전세 2.6억으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 안 하시더라도 다른 전세를 구하시게 되면 1억 원을 더 보태서 전세 구하셔야 하시거든요. 전주야 그래봤자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오르고 그럴 수 없는 도시지만요, 세입자분의 아드님이 서울 강남에 취업해서 자취를 하고 계시대요. 아드님이 정확히 어디에서 자취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투자자인 걸 아시는 세입자분이 이번에 서울에 재개발이 될 것 같은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된 빌라를 사놓으면 나중에 아파트를 주니까 아들 명의로 빌라를 사주는 건 어떠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제 투자 주종목이 재개발이잖아요. 제가 서울 재개발 전문가예요. 제가 빌라 사면 아파트 하나 공짜로 주는 거 아니다. 빌라 3억에 사봤자 빠르면 10년 뒤 재개발이 진행돼서 사업시행인가 받고 평형 신청할 때 조합원 분양가 최소 20억은 되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서울에 빌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걸 아파트 하나로 그냥 바꿔주는 줄 아시거든요. 10년 뒤에 사업시행인가 난 서울 재개발들의 조합원 분양가가 20억이 허무맹랑하다고 느껴지시죠? 올해부터 15년 뒤 서울 강북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25억은 충분히 갈 텐데요. 그럼 재개발지 조합원 분양가가 20억이 비싸 보이시나요? 해외여행 열심히 다녀서 견문 넓힌다고 내 집 마련이 되나요? 해외여행 가는 대신에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부동산 공부해서 청약도 넣어보고 청약 안 될 것 같으면 가격 상승 여력이 높은 아파트 사서 내 집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죽어라 주택담보대출 상한에 나가는 거죠. 내 집 마련이 꽁으로 되나요? 나이 먹으면 저절로 우리 부모가 했던 대로 내 집 마련 될 것 같죠? 서울 집값 너무 비싸다고 욕하기 전에 서울 집값을 사기 위해서 못 먹고 못 입고 구질구질하게 산 부모님들의 고생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서울 집값이 비싸 보이시죠? 지금 서울 집값에 거품 엄청 껴 보이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 잘 모르시면 전세가만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24년 1월 5일 새해를 맞아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 영상 제가 해드렸잖아요. 안 보신 분은 시간 날 때 꼭 보세요. 2023년 상반기에도 제 블로그에 매도를 보류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적어드렸었잖아요. 제게 유료 상담 받으시는 분들께는 현재가 이번 부동산 상승 사이클의 어느 지점인지와 언제 가격이 하락할 것인지까지 알려드려 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운 좋게 제 예상들이 맞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형님들, 제가 이렇게 속삭이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집 없으신 분들은 어서 내 집 마련하세요. 그리고 1주택자이신 분들은 상급지로 갈아타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본인 동네 전세가 확인하세요. 전세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에 불과해요. 전세대란 기사 나오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 하세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저가치의 고평가된 부동산 사진 마시고요. 저처럼 기초생활 수급자 출신은 아니지만 많은 흑수저 후배님들께서 회사 일 힘들어해서 해외여행으로 스트레스 풀고 싶은 건 10분 이해합니다. 회사 다니시는 거 너무 그지 같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현실 도피성 해외여행은 가지 마세요. 해외 배경으로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기 경쟁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금수저들은 그렇게 해외여행 사진 인스타에 올려도 결혼할 때 되면 부모님이 집 하나씩 사줘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흑수저 출신들은 금수저 따라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 바꿔주는 건 내가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매수한 저평가된 자산들 뿐이에요. 적은 월급으로 언제 돈 모아서 집 사지? 란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많은 흑수저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대출받아 집 샀고요. 그렇게 애 2명 3명 키워내면서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흑수저분들이 흑수저 탈출 중이에요. 꼭 해외여행 가야지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제 최종 꿈이 보육원 차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부모한테 버려진 애들 따뜻한 쌀밥 먹일 수 있고 보일러 들어오는 방에 재울 수 있다면 저 평생 해외여행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저 해외여행은커녕 임장 가기도 바빠요. 저 매주 임장 가잖아요. 형님들이 저보고 왜 매주 임장 가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직접 현장을 봐야 해요. 현장 가서 카페도 가보고 밥도 먹고 동네 사람들 뭐 입고 다니는지도 보고요. 도로에 무슨 차들이 돌아다니는지도 보고요. 직접 현장에 가서 느끼는 동네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상담해드릴 때 제가 마음에 드는 단지를 추천해드리죠. 저는 아무리 가격이 싸도 제 마음에 안 드는 단지는 추천 안 해드리거든요. 형님들, 오늘의 결론이 뭐죠? 돈 많은 분들은 해외여행 마음껏 다니세요. 그러려고 돈 많이 버는 거죠. 하지만 저 같은 흑수저 출신 분들은 해외여행 가지 마세요. 그 돈으로 열심히 저축해서 내 집 마련부터 하세요. 해외여행 다녀와야 힐링이 되고 견문이 넓어진다는 이상한 소리 그만하시고요. 여행 유튜브 보지 마시고 흑수저의 신 영상들 정주행하시고요. 제 말 뭔 말인지 아시죠? 흑수저의 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흑수저들이여, 돈도 없으면서 해외여행 가지 말고 열심히 돈 모아서 내 집 마련부터 해서 펄펄 날아오르리. 다음에 봐요.